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전운이 열려야 길이 트인다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돈의 기운이 막혀 있다면 좋은 일도 스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풍수학에 따르면 돈의 흐름은 물의 흐름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운이 막히면 물이 고이고 물이 흐르면 재물이 도는데요. 그렇기에 집안의 물은 금전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물을 신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새벽마다 물을 떠놓고 소원을 빌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풍수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에는 물 한 그릇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단순히 액체가 아니라 기운을 머금고 반사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지요. 맑은 마음이 담기면 좋은 기운이 흐르지만 욕심과 불안이 섞이면 그 기운이 혼탁해집니다. 특히 열린 그릇 속의 고인 물은 외부의 기운까지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의도치 않게 음기와 잡기를 함께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물 떠놓고 기도한 뒤로 집안이 이상하게 무겁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지요. 처음엔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물이 점점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기운이 뒤틀린 것입니다. 물을 어떻게 두느냐, 어디에 두느냐, 어떤 마음으로 두느냐에 따라 그 공간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물 한 그릇 풍수이지요. 오늘은 왜 물그릇을 집안 여기에 두면 금전운을 막는지,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은 물론 금전운을 위한 개운법까지 모두 전해드릴게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물은 세상의 모든 기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간 속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이지요. 물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반사하며 때로는 사람의 의도까지도 흡수하는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물을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물 앞에 앉아 기도하거나 소원을 비는 행위는 본래 마음을 정화하고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변했습니다. 욕심과 불안이 섞인 간절함은 맑은 기운이 아니라 무거운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지요. 그 마음이 물속에 그대로 스며들면 그 물은 생기를 잃고 정체된 탁기로 변합니다. 특히 뚜껑이 없는 물그릇은 외부의 모든 파동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공간의 습기나 사람의 감정이 그대로 흡수되어 기운이 흐리지 못하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의 물을 죽은 물이라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맑아 보이지만 흐름이 없고 생기가 사라진 물입니다. 이런 물은 재물운을 돕는 대신 오히려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여있는 물은 공간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사람의 생각까지 둔하게 만듭니다. 특히 집안의 중요한 곳, 기운이 모이는 곳에 물 한 그릇을 그냥 두면 정체가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평온하던 집이 점점 침체되고 대화가 줄어들며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정이 답답하고 금전운이 막힌다고 찾아오신 분들의 집을 보면 대개 구석이나 탁자 위에 물그릇이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 물은 이미 생기를 잃고 주변의 먼지와 습기를 함께 머금고 있지요. 물은 좋은 의도 아래서 다루면 복의 매개가 되지만 방향과 방법이 틀리면 흉의 통로가 되는 법이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물그릇을 떠놓고 기도를 하셨는데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물 앞에서 소원을 빌며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릇에 물을 떠놓고 복을 기원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안의 물그릇은 나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어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 기운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순간 외부의 흐름까지 들어올 수 있어 잡기가 붙기 쉽습니다. 이 정체 모를 기운은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두통, 예민함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간의 흐름 자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집안의 공기가 눌리고 기운이 정체되며 금전운이 서서히 막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물론 기도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장소입니다. 집은 나의 사적인 기운이 머무는 곳이라 그냥 열어두면 그만큼 외부의 기운이 쉽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집안에서 소원을 빌기보다는 절이나 성당,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정화된 공간으로 많은 사람의 기운이 함께 순환하며 머무는 자리입니다. 즉, 기운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망을 올려도 잡기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소에서의 기도는 마음을 밝히고 기운을 맑게 하는 올바른 흐름이지요. 반면 집안에서 물그릇 앞에 앉아 오래 기도하면 금전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 기운이 집 전체를 눌러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기도는 간절함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방법이 막히면 아무리 진심이라도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부자들은 물을 떠놓고 마냥 기도하지 않고 흐름을 만들어 복을 부릅니다. 기도는 바깥에서, 흐름은 집안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금전운의 문이 열립니다. 물그릇이 위험한 이유는 단지 그 안에 물이 고여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위치에 두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같은 물이라도 자리를 잘못 잡으면 그 공간의 흐름 전체가 막히게 됩니다. 풍수에서 공간은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각 방향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물은 그 흐름을 바꾸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된 곳에 두면 곧장 영향을 주지요. 물 떠놓은 그릇을 그냥 두면 절대 안 되는 곳은 바로 침실입니다. 침실은 사람의 기운이 쉬는 자리이며 불필요한 자극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물그릇을 그냥 두고 기도하면 수기의 냉기가 머리와 몸으로 스며듭니다. 자는 동안 몸의 기운은 안정돼야 하는데 물의 파동이 그 안정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밤마다 피로가 쌓이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금전운도 약해집니다. 몸의 에너지가 약해지면 재물의 흐름 역시 막히는 것이 풍수의 기본 원리이지요. 물 떠놓은 그릇을 방치하면 안 되는 곳에는 현관도 있지요.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 자리에 방치된 물그릇을 두면 기운이 머물기도 전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흐름이 일정하지 않아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특히 현관 바깥쪽이나 신발장 위에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그냥 두고 소원을 비는 것은 금전운을 새어나가게 만드는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그곳은 기운이 정화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물운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거실 중앙 역시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이 다 나갑니다. 무엇보다 거실은 집안의 중심으로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물그릇을 두면 중심의 흐름이 끊어지고 무게 중심이 흔들리지요. 집안 분위기가 침체되고 대화가 줄며 사람 사이의 활력도 약해집니다. 결국 중심의 기운이 흐트러지면 재물운뿐만 아니라 가정의 전반적인 운까지 함께 내려앉습니다. 화장실에도 물그릇을 두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배출과 정화의 공간으로 기운이 아래로 흐르는 구조입니다.
그런 곳에 물그릇을 두면 재물운이 정화되기 전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겉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풍수적으로는 재물의 문을 열어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세면대나 변기 옆은 물의 흐름이 너무 강해서 금전운이 붙지 않고 전부 흘러나가지요. 또한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음의 기운이 가득하고 물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물을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방치된 물그릇은 금전이 더 빠르게 새어나가도록 만들고 중심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결국 물은 재물을 상징하지만 흐르지 않으면 오히려 재물을 흩트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물을 그릇에 담아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재물운은 멈춘 곳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흐르는 공간에만 머무릅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에서 물 한 그릇을 잘못 두면 금전운이 막히는 이유입니다. 물그릇을 두는 것이 금전운을 막는다면 그 자리에 무엇을 두어야 재물운이 살아날까요? 금전운을 위해서는 집안에 무엇을 두지 말아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을 어떻게 두어야 좋은 기운이 흐르는지입니다. 물그릇을 치웠다면 그 빈자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올바른 흐름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기운은 항상 채워지려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자리에 생수 한 병을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생수는 외부의 혼탁한 에너지를 막고 안에서 맑은 파동을 유지합니다. 특히 거실의 동쪽이나 현관 안쪽 좌측 혹은 주방의 귀퉁이는 재물운이 모이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생수를 두면 그 물은 흐름의 상징이 되어 돈의 순환을 돕습니다. 하지만 장식처럼 두기보다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은 꾸며진 자리보다 생활 속에서 숨쉬는 공간에서 더 잘 흐르지요. 물 대신 식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은 물의 기운을 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순환합니다. 뿌리로 흡수하고 잎으로 내보내는 그 과정이 재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라도 햇빛이 드는 창가에 두면 그곳은 이미 금전운의 통로가 됩니다. 단 시든 식물을 그대로 두면 그 자리가 막히므로 기운이 약해지기 전에 반드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소금 단지를 함께 두는 것도 좋은 보완책입니다. 소금은 음기를 흡수하고 탁한 기운을 정화합니다. 현관 구석이나 주방 찬장 안쪽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생수와 소금이 담긴 소금 단지를 함께 두면 소금이 잡기를 걸러내고 정화하며 물이 기운을 순환시켜 공간이 안정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흐름입니다. 풍수는 물건을 두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간을 돌보면 물은 맑게 흐르고 돈의 기운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불안과 조급함으로 물건을 두면 그 에너지가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결국 복을 만드는 힘은 물이 아니라 마음이지요. 그런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생수 한 병과 물그릇은 같은 물을 담고 있는데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풍수에서는 같은 물이라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기운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물의 형태가 아니라 그 물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흐름입니다. 생수 한 병은 기운이 흐르는 물이고 물 한 그릇은 물을 직접 떠놓아 담은 기운이 고여있는 물입니다. 무엇보다 생수는 닫혀있는 형태라 외부의 에너지가 섞이지 않습니다. 안정된 수기가 안에서 순환하면서 맑은 기운을 유지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재물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구조와 같습니다. 물이 고여있지 않고 일정한 파동을 유지하듯 돈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생수를 활용해 공간의 기운을 정돈합니다. 그 물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흐름을 이어주는 도구로 쓰이지요.
반대로 물을 떠놓은 그릇은 열린 구조입니다. 뚜껑이 없고 외부의 기운이 그대로 스며듭니다. 사람의 말, 생각, 감정, 습기까지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섞인 기운은 일정하지 않고 쉽게 탁해집니다. 결국 그 물은 고여있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집안 전체의 흐름을 무겁게 만들고 재물운이 사라지지요. 또 하나의 차이는 의도입니다. 생수는 그저 두는 물입니다. 기운의 균형을 돕기 위한 수단이지요. 반면 물그릇은 대체로 소원을 빌거나 마음을 투영하는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이때 사람의 감정이 그 물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욕심과 걱정이 섞이면 그 파동이 물을 통해 공간에 퍼집니다. 결국 물이 기도의 매개가 되는 순간 재물의 흐름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생수를 살아있는 물이라 하고 물을 직접 떠놓은 그릇을 생기가 끊긴 물이라 부릅니다. 하나는 공간을 맑게 하고 다른 하나는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둘 다 물이지만 흐름의 방향이 다르지요. 그런가 하면 물은 흐름을 만들고 소금은 그 흐름을 지켜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 재물의 기운은 오래 머무릅니다. 흐름만 있고 정화가 없으면 기운이 탁해지고 정화만 있고 흐름이 없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풍수에서는 이 균형을 물과 소금의 상생관계라고 하지요. 서로 다른 성질이 만나 완전한 순환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소금은 오래전부터 정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옛날에도 부잣집에는 소금단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습기 제거가 아니라 나쁜 기운을 흡수해 좋은 기운만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드나들 때 생기는 잡기와 필요한 에너지가 소금에 흡수되면 공간의 흐름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현관, 주방, 거실 구석처럼 기운이 자주 바뀌는 자리에 소금단지를 두면 좋습니다. 그 자리는 집안의 기운 교차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수와 함께 둘 때 그 효과는 2배로 커집니다. 소금이 잡기를 정화하고 물이 기운을 순환시키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음기를 흡수한 뒤 물의 생기가 남은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공간은 맑아지고 무거운 기운이 사라집니다. 현관 안쪽 벽이나 거실의 동남쪽, 주방의 찬장 구석이 그 조합의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이 위치는 기운이 머물렀다가 다시 흘러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양은 단지의 절반 이상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넣으면 넘칠 수 있어 흡수력이 떨어지고 너무 적으면 기운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여 정화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소금단지에 담긴 소금은 시간이 지나면 기운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습기가 차거나 눅눅해졌다면 교체해야 합니다. 보통 3개월 정도가 적당하며 환절기나 절기 전후 특별한 날에 바꾸면 좋습니다. 사용한 소금은 그냥 버려도 되고 현관이나 화장실 바닥을 닦을 때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화된 에너지가 다시 순환하지요. 많은 분들이 물 앞에서 소원을 빌며 마음을 담습니다. 하지만 풍수의 관점에서 보면 물은 신이 아닙니다. 물은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막히면 재물의 길이 닫히고 그 흐름이 이어지면 금전운이 열립니다. 결국 복을 만드는 힘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비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방향에 있습니다. 금전운은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의 기운이 정돈되고 마음이 안정될 때 비로소 열리지요. 나의 집안과 기운이 정리되어 있고 물이 흐르고 빛이 들어올 때 금전 흐름도 원활하게 흐릅니다. 그것이 부자들이 공간을 관리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흐름을 만듭니다. 흐름이 만들어지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요. 물그릇을 두고 기도하면 마음은 간절하지만 기운은 멈추고 안 좋은 기운이
오히려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간절함이 불안으로 바뀌는 순간 재물 흐름은 닫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안에서 물의 자리를 다시 살펴보세요. 혹시 간절한 기도를 위해 둔 물 한 그릇이 있다면 치워주세요. 대신 생수 한 병을 좋은 방향에 두고 그 옆에 소금 단지를 함께 두어보는 것 어떨까요? 탁한 기운은 거치고 공기가 맑아지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 순간 이미 금전운은 열리고 있습니다. 풍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흐름이 달라지면 결국 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신 것 역시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기운은 인연을 통해 전해지고 복은 흐름을 통해 찾아옵니다. 이곳에 마음을 담아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금전운의 흐름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그 마음이 기록되는 순간 기운은 방향을 잡을 수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음이 현실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전해주세요. 기운은 나누면 커지고 복은 순환할 때 더 단단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복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